왕을 대신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올곧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큰 삼촌이 제일 위험하죠, 사실은. 철퇴로 내리치. 자, 문종이 죽고 이게 조선 왕 중에 아주 어린 나이에 12살의 나이에 왕이 오르는 단종이 왕이 오르죠. 근데 이 단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있죠. 단종의 그 삼촌 숙부 이 수양대군, 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내쫓고 오른 게 이 세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은아버지가 이 조카를 내쫓고 왕이 된 유명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이 이제 시작된 게 되게 이 계유정난이라 그래가지고 이 계유년에 일어난 정난이에요. 요 계유정난하고도 유명한 사건이 김종서가 죽는, 그건 다 알죠. 김종서가 이게 수양대군이 데려간 수하한테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얘기인데, 단종이 12살에 왕위에 올랐는데 왜 이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이 계유정난을 일으켜가지고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김종서가 죽는데 김종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죽는가?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계유정난이라고 이야기하자면 저건 좋게 표현한 거고 사실은 반란 사건이에요. 이 단종이 되게 어린 왕이 12살에 왕위에 오르면 보통은 15살 이전에 왕위에 오르면 수렴청정을 받아요. 이 궁궐에서 제일 어른인 여자가 수렴을 앞에 내려다 놓고 왕을 대신해서 하는 섭정을 말해요. 이게 수렴청정이에요. 말하자면 청정이란 듣고 정치한다는 뜻이에요. 이 수렴청정이라도 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런데 단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참 궁궐 안에 어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자 어른이. 왜냐하면 단종의 엄마가 hen덕왕후죠. 근데 이 hen덕왕후는 세자빈 시절에 단종을 낳고 사흘 만에 죽었어요.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는데 궁궐 안에서 어느 어른도 없다 보니까 대신들이 왕을 오히려 왕한테 섭정을 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종이 12살에 왕위에 오르니까 이때 이제 소위 삼정성, 그러니까 영의정, 장의정, 우의정 이 삼정성이 왕을 대신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때 이 세종 때는 이게 세종이 잘 만들어 놓은 정치가 뭐냐면 재상 정치예요. 그래서 황희가 재상에 20몇 년이나 있을 정도로 이 재상들을 굉장히 잘 활용한 정치였기 때문에 왕은 재상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 조언의 옳고 그름만 따지면 되는 이런 정치였기 때문에 이 단종이 12살밖에 안 된 어린애라 하더라도 사실은 못할 건 없었어요. 이 당시에 뭐 김종수라든지 항보인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이 정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올곧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자랄 때까지 적어도 한 16살 정도 될 때까지만, 말하자면 4년 정도만 잘 보필하면, 그 정도만 돼도 똑똑하면 충분히 왕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자연히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인 이 사람들이 힘이 세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밑에서 이렇게 새로운 이조 판서를 누굴 삼아야 된다, 병조를 누굴 삼아야 된다 이러면은 몇 명 추천을 해요. 그 추천한 사람 중에 한 명을 찍어요. 점을 찍어. 그런데 그 점을 찍는 걸 왕이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성들이 대신해 가지고 여기에 원래 왕은 까만 점을 찍는데 여기에 노란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왕은 노란 거 위에 까만 점을 찍어주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황표라 그래요. 황표라 그러고 그것으로 정치를 했다. 황표정사라고 얘기하죠. 그런 어떤 행태로 왕권이 유지되고 있던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왕이 힘이 없으니까는 이 삼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제일 큰 삼촌이 바로 수양대군 세종이죠. 세조죠. 그 밑에는 이제 안평대군이 있고 그 줄줄이 이제 그 세종의 아들이 많았으니까 줄줄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정말 위험한 사람 누구예요? 정성이 아니에요. 누구죠?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왕족이란 말이죠. 이 왕족이 왕이 되어도 그것은 왕조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이 되려고 마음 먹는 게 가장 위험하고, 정성인 김종수라든지 항보인이라든지 그 당시에 우의정에 있던 정군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이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삼촌이 제일 위험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명분이 제일 좋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왕이 될 욕심이 없다면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몇 년만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단종이 커가지고 그냥 왕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때에 왕위를 차지할 욕심을 부린 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수양대군이죠. 사실은 그 당시에 나라는 잘 돌아가는 편이었어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국방도 굉장히 튼튼했고 백성들도 잘 살았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인재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억지로 주장하는 놈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종서라든지 뭐 이 삼정성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한다고 지들이 다 그냥 왕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바로 세조 세력, 수양대군의 세력이었다는 거고 그 밑에 모사꾼으로 등장한 사람이 한명회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이 개유정난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사실은 초에는 굉장히 어설프게 벌어진 일이에요. 이 계획이 사실 엉망진창이었다는 말이에요. 1453년 1453년이면 52년에 단종이 왕이 올랐으니까 53년 10월 10일 날 그러니까 단종이 왕이 오른 지 한 1년 한 5, 6개월 된 때 시점이에요. 근데 이 시점에 새벽에 세 사람이 모여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러니까 세조까지 4명인데 이 수양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남이라는 인물하고 한명회하고 홍달손이라고 하는 요 4명이 모여가지고 작당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날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 일을 치르자. 거사를 치르자. 뭐 이렇게 되는 얘기인데 4명이 딱 앉으니까 그 수양대군이 하는 얘기에 딱 들어보면 이래요. 오늘은 요망한 도적을 소통하여 종사를 편안하게 하겠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약속한 대로 하라. 여기서 요망한 도적놈이 누구냐면 바로 김종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간악한 무리 중에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자로는 김종서 같은 자가 없다. 그 자가 만일 우리들의 계획을 안다면 대사는 그르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역사 두엇을 거느리고 곧장 그놈의 집으로 가서 선자리에서 놈의 목을 벤 후에 대골로 달려가서 주상께 아뢰면 나머지 도둑들은 한 번에 썰어버릴 수가 있다. 내 생각이 어떠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제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얘들의 역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얘들을 내가 처단했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지금 계획이에요. 세 사람이 전부 이제 모두 좋다고 그러자 수양대군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늘 여러 무사들을 불러서 후원해서 관역을 쏘고 조용히 말할 터니 그대들은 나중에 오라. 그러니까 이제 떠지는 애들을 모아가지고 하겠다 이런데 이게 제대로 안 돼요. 한 수십 명의 무사들을 갖다가 불러요.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뭐 이걸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그 각연성이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각연성이라는 사람한테 먼저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사람한테 이제 내가 오늘 큰 계책으로 이 김종서를 죽이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구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곽연성이 뭐라냐면 나는 지금 상중이라서 난 잘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막 곽연성한테 이리저리 해가지고 네가 꼭 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 곽연성이 들어보고 그러면 한번 얘기해봐라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하니까 곽연성이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허점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곽연성이 이런 어떤 허점이 있는데 그건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곽연성 말대로 해가지고 고치죠. 만약에 당신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사대문이 다 닫혀버려. 그러면은 그 밤에 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대궐로 들어갈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조차도 안 짜져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반역을 도모하려고 하는 아주 그 어떻게 보면 어설프기 짝이 없는 계획을 짠 거예요. 뿐만 아니고 나머지 사람들한테 막 이제 또 얘기를 해요. 모아놓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설렁설렁 도망을 가요. 막 만류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마라 그러고 막 그래요. 저기 막 만류하니까 이게 수양대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한 몸에 종사 이해가 매였으니 운명을 하늘에 맡긴다. 장부가 죽으면 사직을 위해 죽을 뿐이다. 따를 자는 따르고 갈 자는 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만일 고집하에 이를 막는 자가 있다면 먼저 목을 베고 가겠다. 빠른 우레에는 미처 기도 가르지 못하는 것이다. 군사는 신속한 것이 귀하다. 내가 간용을 배워 없애버릴 것이니 누가 감히 어기겠는가 이러고 따를 사람 따르라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금슬금 도망가가지고 한 명도 안 남고 당해버리고 아니 얘들이 다 가가지고 일로 바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김종서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김종서를 찾아가요.
찾아가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어설퍼요. 수양이 이제 김종서 집을 찾아가요. 수양대군 앞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그 수양대군 집 주변에 이제 제법 군사들이 몇 명이 지키고 있어요. 자의정이고 그 당시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왕의 어떤 명을 대신하는 이런 사람이니까는 군대가 좀 있죠. 그 수양대군이 앞에 나서니까는 그 군인들이 앞을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수양대군 수하 중에 어월륜이라고 하는 그 수하가 있었는데 그 수하가 막 물러거라 수양대군 행차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대군 행차라니까 비켜준 거죠. 수양대군이 김종서 집 앞에 가가지고 불러내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대문에 딱 이러자 그 김종서의 아들 김성규가 나와요. 이 김성규라고 이제 김종서의 아들이 나오죠. 그리고 수양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네 아버지를 좀 뵈러 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싹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러자 김성규가 안으로 들어가 수양대군이 뵙기를 청한다고 했고 김종서는 한참 만에 마당으로 나왔다. 문 밖에 서 있는 수양을 발견한 김종서는 선뜻 나오지 않고 마당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수양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해가 저물었는데 어떻게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청이 있어 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도 김종서는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애가 타죠. 밖으로 나와야 어떻게 사건을 칠 텐데 김종서는 여러 번이나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수양은 계속해서 사양하고 문 밖에 서서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안 들어가.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일은 틀어질 게 뻔했다. 김종서 또한 수양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수양 뒤에는 덩치 큰 무사들이 버티고 있는 터라 무슨 짓을 할지 몰랐다. 이때에 그 김종서는 수양이 자기 밑에 이 무사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한밤중에 그렇게 찾아왔으니까 그게 좀 의심스러운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이 끝까지 마당 안으로 들어가길 거부하는 바람에 김종서가 별 수 없이 나온다. 그러고 나니까 김종서가 나오자 수양이 대군이 이렇게 말해요. 오다 보니까 사모의 뿔이 떨어져 잃어버렸습니다. 사모의 뿔을 좀 빌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모간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모자 있죠. 그걸 빌려달라. 그러니까 간모를 좀 빌려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이제 김성규 아들이죠. 아들 보고 이제 그 가져오라 그러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간모를 가지러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옆에 있던 그 장사 임어룬이라는 애가 딱 나서가지고 치려고 했는데 이때 이제 수양대군이 아직 때가 아니라 그래갖고 못하게 해요. 이 김종서도 북방의 호랑이 아닙니까?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기계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함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람이죠. 이게 김종서한테 이제 그 글을 이렇게 내밀어요. 좀 이 송씨를 좀 단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이렇게 내면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해요. 김종서가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걸 달빛에 이렇게 비춰서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 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달빛에 이렇게 비춰가지고 이렇게 읽으니까는 그때를 이용해가지고 이 임어른이라는 애가 철퇴로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종서가 쓰러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김성규가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달려오자 이제 그 옆에 양정이라는 그 인물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칼로 이제 김성규를 죽이게 된 거예요. 수양이 김성규와 김종서의 목을 뺐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자기도 숨어있던 수하들한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 김종서가 안 죽었어요. 되게 이때 이제 김종서가 죽은 걸로 알잖아요. 근데 김종서가 사실은 안 죽고 기절했던 거예요. 잠시 기절해 있다가 나중에 깨어나요. 깨어나가지고 한밤중에 이제 김종서가 어떻게 이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궁궐로 이렇게 달려가는데 사대문이 다 닫혔어요 이미. 김종서가 기절을 해가지고 여자 복장을 해요. 여장을 하고 이제 막 어느 문으로 도남문으로도 가도 잠겨 있고 뭐 보니까는 숭례문에 가도 잠겨 있고 이래 결국은 못 들어가죠. 그때 이미 얘들은 안으로 이제 이미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김종서 무리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 그러니까 그 무리들하고 김종서하고 친한 인물들 전부 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걔네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데 내가 가서 김종서를 갖다가 척결하고 왔다. 김종서가 딱 죽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신하들이 다들 김종서가 죽었으면 그쪽 편이 완전히 무너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의정, 우의정, 영의정 이래 있고 그 밑에 사람들 많지만 김종서만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양대군은 김종서만 먼저 치면 해결된다. 나머지는 뭐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자기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김종서가 반역을 이런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 김종서 하나를 이렇게 쳐가지고 죽이면 그 뭐 철퇴로 내치를 기절시키면서 그렇게 성공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대궐로 들어오라 그러죠. 대궐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소위 말해서 살생부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먼저 사람들 들어오면 얘는 죽여, 뭐 얘는 살려, 뭐 이래. 요즘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면 살리는 거,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 뭐 이런 것처럼 살생부대로 막 한 명 죽이고 살리고 해서 완전히 피바람을 일으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김종서도 나중에 안 죽었다는 걸 알고 김종서도 결국은 죽이게 되죠. 그렇게 된 게 이게 개유정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유정난이라는 게 알고 보면 처음에는 되게 어설프고 계획도 엉망진창이었고 실질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걸 아무도 실행을 하리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런데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영의정이 되고, 그리고 자기하고 가까운 애들 전부 다 병조판서, 이조판서 다 만들어가지고 싹 장악해버린 거죠. 단종한테 왕위를 말하자면 빼앗듯이 뺏어가지고 단종은 상왕으로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것이 개유정난으로 비롯된 이 세조의 반란 사건이에요.